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그동안 주식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셨다고요? 오마이 주식에서는 초보 투자자도 노련한 투자자도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나 겪고 있는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잘 해결해 보시길 바라죠. 생방송 오마이 주식 시청자분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테크에 대해 궁금증,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8585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답을 찾아가 보시죠.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오마이 주식, 우리 함께 상승을 향한 힘찬 여정 떠나볼까요? 시청자님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마이 주식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님과 함께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오늘의 증시 기상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꼼꼼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시 멈춰서 숨을 골라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땐 각자의 방법으로 쉬면서 충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순간이 결국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코스피의 숨고르기도 오늘의 도약을 위한 휴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도전하고 있는 국내 증시 오전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오전 날씨는 어제의 먹구름이 조금은 걷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로는 FOMC와 금리 인하를 꼽아봤는데요. 오늘 두 가지 키워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FOMC는 쉽게 말해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을 어떻게 쓸지, 금리를 어떻게 정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세계 자산가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 만큼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간밤에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는 우리 한국에선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선 돈을 빌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장도 좀 더 짓고 투자도 더 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동력이 생기죠.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돈을 더 불릴 수 있도록 주식에 투자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굵직한 이슈에 수혜를 받아줄 섹터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 잠시 후에 가이드가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증시 기상도에서는 이어서 오늘의 전반적인 섹터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먹구름이 끼었던 곳에도 햇빛이 고개를 내미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성장주에 해당하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바이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바이오는 전통적인 성장 섹터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조달 비용이 높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에선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고 있죠. 어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제약 바이오 sek터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도 함께 보시죠. 2차 전지는 테슬라의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이 호재와 함께 어제까지 7거래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쾌청한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주가가 급등했던 2차 전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안에서도 기업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짚어보시죠.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큰 결정 내지는 변화 이후에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길잡이가 필요하겠죠. 이어서 가이드와 함께 수익이라는 물고기는 물론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기상도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수익 드림팀이 뭉쳤다. 분석의 달인 날카로운 분석. 든든한 나침반. 친절한 동행. 부드러운 카리스마. 투자의 빅픽처.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투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향한 비행,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가이드 소개할게요. 자, 주식 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길 잃을 걱정 없는 GPS 같은 분인데요. 바로 소개할게요. 이상원 가이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의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특히나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불안하기도 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차트나 용어, 뉴스 모든 것들이 어렵고 생소하겠지만 저와 함께 배워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길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여기에 대한 경험치로 또 작용이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단계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마이 주식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맞습니다. 최근 2달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쭉쭉 올랐죠. 그래서 이미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미소를 짓고 계실 테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하셨던 분들까지도 그럼 이제는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친절한 우리 이상원 가이드가 여행자분들의 투자 전략 지도를 꼼꼼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볼까요? 이상원 가이드,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뭘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기 전에 저는 오늘 시장을 딱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길을 열심히 걸어왔지만 앞에 엄청난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 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엄청난 FOMC라는 하나의 증시의 이벤트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이벤트가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길 자체가 장밋빛 길로 좀 바뀌어가는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이 상승폭을 본다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막상 정말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언제일지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고민 중에 고민일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시장이니 좋은 여행길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대체 어느 곳을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며 어떤 곳을 투자 포인트로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막막하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 보였고요. 우리 시장은 우리 갈 길을 간다.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디에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요. 고정해 보시고요. 친절한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전체적인 그림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제가 여행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금 전에 가이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FOMC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경제 뉴스만 봐도 온통 미국의 FOMC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고요. 금리 인하죠. 그런데 FOMC
이게 대체 뭐길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원 가이드, FOMC가 대체 뭐예요? 일단 저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FOMC라는 게 사실 주식 투자자 혹은 무언가에 투자를 하시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생소하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아닐까라고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실 해석이라기보다는 먼저 FOMC가 뭔지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는 금리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FOMC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FOMC 뭔지 알았어요. 일단은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라는 것, 그 정도는 알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체 금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길래 주식시장이 이렇게 FOMC나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의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 두 개 모두 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이자 부담 완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소비자의 측면이나 아니면 기업적인 측면상 우리가 지금 당장 무언가의 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건데 내가 미리 모아둔 자본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은행부터 달려가겠죠. 자, 은행에서 무엇을 받아요?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을 건데 막상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도 소비도 소비지만 무언가의 사업을 하는 것도 막히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확대된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들도 물론 모아둔 돈이 있을 겁니다. 다만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더 큰 자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은행으로 달려가요. 은행에서 투자나 대출을 받아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들 만약에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따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막히게 될까요? 개발과 투자가 막히게 됩니다. 그럼 개발과 투자가 막히게 된다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스럽게 성장 동력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기업도 기업 나름 그리고 소비자도 소비자 나름 이 정부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해주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증시에 좋은 영향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체 투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돼요. 자,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채권이나 예금, 이자 같은 경우들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의 주식시장이 최근까지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보다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 많이 투자를 하시곤 했죠. 자, 근데 지금 금리가 낮아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수익도 좋았었기 때문에 나름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예금에 대한 투자로서는 이제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주식시장에 자본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는 고유적인 측면상 호재에 가깝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밤사이 FOMC에서 결국에는 금리를 0.25%를 감소하겠다, 하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FOMC에서는 두 가지의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금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어질까? 사실 우리는 지난달까지 혹은 지난주까지 금리가 이미 내려갈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번에 금리 하락은 거의 100%에 가깝다, 기정사실화에 가깝다 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금리 인하를 한번 진행한다 해서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FOMC보다도 그 안에 있는 점도표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점도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들어보면 보더라도 어떤가요? 뭔가 되게 어려운 용어, 생소한 용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지금 옆에 보시면 뭐가 있죠? 표가 하나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점도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연준에는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어떠한 것을 예측을 하느냐, 앞으로 1년, 2년, 3년 그 미래에 대해 금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이다에 대한 예측을 하는 표를
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표에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어제 FOMC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2026년, 27년도까지 금리는 꾸준하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또 나오게 됐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27년도까지의 금리가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반영된 재료.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고유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증시의 분위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나 분위기 모두 좋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여행을 떠날 거면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